한다혜는 상당히 예쁜 외모인지 작중 인기가 많은 경주가 시샘하기도 하고 공옥순이 다혜만 남기고 옆에서 물을 따르라 했다. 참고로 마지막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무근이니 절대 믿지 말자. 사기 마지막 화에선 다혜는 코빼기도 안 보일 뿐이며 동시에 미래에 어떻게 됐는지 언급조차도 없다. 기영이가 상상 속으로 와전된 것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것도 루머. 작가 이유영이 다혜는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고 기영이도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까지 했다. 3, 4기 엔딩에서 기영이와 함께 나란히 걷는 장면을 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비교적 기영이랑 친하게 지냈던 걸로 추측은 할 수 있다. 후속작 2부에도 잠깐 엑스트라로 등장하는데 멀쩡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 루머가 인터넷에 널리 퍼져 버린 상태고 원작을 본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 근거 없는 루머를 여전히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문제다. 미래가 나온 경주와 기영이 가족과는 다르게 행적이 언급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꽤 있다. 비록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 장차 한국이 달려가는 미래를 생각하면 그래도 미래가 크게 꼬이거나 하지는 않았을 듯 싶다. 엔딩곡에서는 이기영과 손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은 물론이고 갈색 단발머리였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분명 다혜일 거라고 확신했는데 정작 어린아이로는 경주로 바뀌면서 논란이 좀 있었다. 사기 26화에서 기영이의 아내는 경주로 나오며 기영이와 잘된 것은 아닌 듯하다. 주방에 경주와 함께 앉아있는 갈색머리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다혜가 아닌 성인이 된 기영의 여동생 오덕이다. 김도승은 성철이보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성철이는 기영이 친구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지만 도승이는 드문드문 등장한다. 월남전에서 돌아온 삼촌이 있다. 기영이와 성철이 그리고 본인까지 셋 중 가장 가난하기 때문에 기영이와 성철이는 한 번씩 친구들에게 쏘기도 하는데 도승이는 그런 모습이 없다. 가끔씩 사친의 비를 못 내서 고통받는 에피소드가 있고 점심으로 고구마를 먹는다며 보리밥 먹는 기영이를 부러워하기도 하며 그만큼 식탐도 많아서 얻어먹거나 빈대 붓기를 자주 시전한다. 코믹스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언급돼 있고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한다고 짤막하게 언급한다. 도승이의 사치네비 편에서는 기영이와 성철이가 아이스깨끼를 팔아 사치네비 400원을 준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사치네비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여 칭찬을 받는다. 이전부터 경주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지만 사기에선 경주를 짝사랑하는 기믹으로 변했다. 물론 경주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여담으로 공포의 예방주사 편에서 주사 맞고 얼굴 개그를 선보였다. 그리고 고민호가 이기영을 콜레라라고 매도하자 멱살을 잡아 욕설을 하며 기영이를 커버쳐줬고 원작에서도 순님이를 괴롭히는 양희준, 고민호를 간단히 털어버리는 등 싸움 실력이 의외로 전륜한 편이다. 다만 본인이 일진 같은 걸 하기 싫어해서 드러내지 않는 듯 검정고무신 외전에서는 기영이의 동생 오덕이와 결혼한다고 나왔다. 양희준은 기영이의 라이벌인 그부, 자동차의 비서까지 있는 상당한 부잣집 도련님이다. 도라에몽의 비실이 같은 캐릭터. 툭하면 허세를 부리고 떵떵거리고 민호를 반찬 없다고 약 올린다거나 순님이를 미친년이라고 놀리는 등 좀 짓궂고 개차반스럽게 묘사되는 인물. 통통한 체형에 의외로 싸움도 잘해서 기영이와 친구들도 함부로 못 덤비는 게 흠. 사실 싸움 경험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엄청 약한 애만 골라 패는 전형적인 강약약강 스타일일 수도 있다. 물론 마지막에는 결국 당하기 일쑤지만 경주를 좋아하는 듯 하지만 정작 경주는 희준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쌩까기만 한다. 그리고 기영이와 생일이 같다. 3기에선 기영이의 생일 편등 등장하기는 하나 비중은 많이 없다. 대신 4기에선 고민호와 함께 등장을 많이 했다. 쫄보라는 설정이 추가되었으며 거품을 물고 쓰러지거나 오줌을 지리는 설정이 추가되었다. 이에 민호는 너 오줌 쌌냐? 오줌 쌌대요. 식으로 놀린다. 고민호의 만행으로 인해 배두식과 함께 재평가를 받긴 하지만 자신도 엄연한 잘못은 있는 편이다. 도라에몽의 퉁퉁이와 비실이의 설정을 섞어놓은 캐릭터이다. 사기의 미국에서 온 선물 편에서는 기영이가 연필깎이를 학교에 가져와 자랑했을 때 보고 러워서 자기도 사달라고 떼쓰다가 팬티 바람으로 쫓겨나기도 했고 기영이의 연필깎이에 대한 열폭이 극에 달한 나머지 시기심에 연필깎이를 훔치는 비겁한 짓거리를 저질렀고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아 기영이는 왜 연필깎이를 학교에 가져갔냐고 타박받는다. 그리고 희준이네 집에서는 희준이가 학교에서 훔친 연필깎이로 연필을 깎을 때 매우 신기해하면서 좋아하다가 엄마에게 저녁 먹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양심에 찔려하는 모습이 나왔다. 미래의 품질 좋은 자동 연필깎이를 생산하면서 연필깎이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결말이 나온다. 그 시절 연필깎이에 대한 추억 때문이라던데 사기에 비판받는 에피소드 중 하나. 그나마 기영 일행과 재회를 하는데 여기서 과거의 기영이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훔친 연필깎이를 돌려주며 기영이가 용서를 했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사기 희준이 전학 오던 날 에피소드에서 몇몇 여자아이들이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아 작중에서 못생긴 편은 아닌 듯하다. 시즌 4 22화에서 아주 제대로 애청자들에게 까이고 있다. 그야말로 사기 피해자 중 한 명. 고민호는 기영의 그부지만 작중에서 평판은 가장 나쁘다. 엄청난 부호 가문인 희준 급은 아니지만 경주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집이 잘 사는 편에 속한다. 아첨 잘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강자 편에 붙은 기회주의자 간신배.
아첨꾼 포지션이다. 더불어서 고자질쟁이이다. 원작 극초반부터 나왔고 기영의 라이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기영과 비교되게 축구도 잘하고 텔레비전도 사고 해서 기영의 질투심을 유발하곤 했다. 하지만 희준이 나온 뒤로는 희준에게 붙었다. 원작에서는 각자 자신이 쌓아온 도시락에 반찬을 자랑하며 약올리듯 희준과 나눠 먹었다. 참고로 민호의 반찬은 계란부침이었고 희준의 반찬은 소고기 장조림이었다. 여기서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래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무신을 신고 있던 그 시절의 경주, 희준과 마찬가지로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1, 2기에서 텔레비전을 먼저 보유했다든지 하는 장면에서 기영네보다 훨씬 잘 사는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민호는 희준에게 자신의 반찬을 많이 먹으라고 했지만 희준은 특유의 얄밉고 정이 하나도 없는 개차반스러운 행동들 때문에 쥐돌, 임시담임, 거지 형제 등과 같이 바람 캐릭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게는 거의 단편 등장이기에 대부분은 이 캐릭터가 제일 많이 까이고 있다. 미국에서 온 선물 편에선 기영이 하구들의 연필을 깎아주는 장면에서 희준에게 너도 기영에게 연필 깎아달라고 해봐라며 자랑이나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어른이 된 미래 모습 장면에서 기영이 희준과 다시 친해지면서 민호도 다시 친해졌다. 진공팔은 첫 등장부터 옆자리에 있던 지우개를 말없이 쓰다가 고민호에게 오해받고 결국 싸우다가 진다. 기영이네 집에 놀러와서 장난감을 주려고 하지만 기영이 엄마의 말 한마디로 인해 장난감을 돌려받고 기영이 엄마가 도둑질한 물건이라고 기영이에게 말하자 이에 당황하며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다. 또한 기영이네 반여자아이가 반지를 잃어버렸을 때도 도둑으로 몰리는 등 이래저래 도둑 누명만 여러 번 썼다. 부모님이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일삼는 도둑이다. 부모님은 밤마다 아이를 재워놓고 도둑질을 하러 가는데 그럴 때마다 잠에서 깨어나서 가지 말라고 한다. 원작에서는 도둑질을 하러 가면 동네방네에 소문낼 거라고 반강제적으로 도둑질을 그만두게 만드는 것으로 끝이었다. 애니에서도 부모님이 도둑질을 하러 나가려고 하자 동네 사람들 들으라는 듯 자기 엄마 아빠가 도둑이라며 큰소리치려 한다. 그러자 아빠가 먼저 아이를 봐서라도 도둑질은 그만두자고 했고 엄마 역시 이렇게 살면 아들도 자기들과 똑같은 도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내일부터 착실하게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에 일은 2번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한다.